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셰프님, 최근에 사람마다 해석이 갈리는 되게 뭐 여러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깻잎 하하. 논쟁도 있고 뭐 블루투스 논쟁도 있고 하하. 그런 논쟁들에 대해서 언제나 단호한 대답을 들려주시는 네. 조셰프님이 생각날 만한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이른바 9시까지 출근 논쟁입니다. 아하. 이게 뭐냐면 출근 시간에 대한 관점의 차이인데 몇 시까지 출근하면 되죠? 9시까지 출근하면 됩니다. 9시까지 출근하세요. 라고 했을 때 네. 이 9시까지 출근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9시까지 출근이니까 9시에 사무실 안에 들어와서 오자마자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옷도 걸어야 되고 뭐 네. 컴퓨터 부팅도 해야 되고 네. 뭐 커피도 한잔 해야 되고 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뭐 흡연도 해야 되고 네. 이런 것까지가 다 세팅돼서 9시부터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러려면 8시 한 40분까지 와야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다. 9시까지 출근이면 9시에 회사 안에 들어와서 네.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 거다. 뭐 준비를 하고 어쨌든 간에 9시 00분부터의 시간은 회사 안에서의 시간이니까 뭐 거기서 흡연을 하건 뭐 하건 다 업무 시간 안에 어차피 포함되어 있는 거다. 네. 어차피 나중에 가도 쉴 건데 음.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9시를 시작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네. 요런 관점 차이거든요. 조셰프님이 예를 들어서 네. 후배가 들어왔어요. 네. 선배님 저 몇 시까지 출근하면 될까요? 9시까지 출근해. 네. 라고 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조셰프님이 기대하는 건 어떤 건지. 그 후배에게 기대하는 액션은. 제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네. 너무 일찍 올 필요 없다. 네. 신입들이 8시 20분이나 8시 반에 막 오기 시작한 애들이 있거든요. 네. 처음 신입사원들이. 뭐 의욕이 넘치니까. 의욕이 넘치고 뭐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맞아. 그러면 하는 말이 그렇게 오지 마라. 왜냐하면 8시 20분 이렇게 오지 마라. 그렇게 오고 나면 나중에 늦잖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 55분에 오면 늦은 놈이 된다. 네. 그래서 근데 꿀팁이다 이거. 한 50분이나 55분쯤에 와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근데 바로 9시에 팍하게 오면 네. 바로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9시 00분에 회의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네, 있을 네. 수 있다. 그리고 저는 눈치와 염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왔다. 회사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눈치가 되게 중요한 게 네, 좋아요. 선배들이 먼저 와 있는데 선배들이 8시부터 와 있는 선배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책 잡히기 좋은 9시가 됐는데 왜 이렇게 부산스러워? 근무 시간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너 실제 근무 시간 몇 시야? 라고 트집 잡히기 좋은 시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9시 이전에 준비가 돼 있는 거는 그건 그들의 부지런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논리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지. 뭔가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네. 근데 저는 저는 9시까지 도착했고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출근 시간도 9시부터라고 생각하겠네. 출근하는 시간도. 왜 그렇게 다 근무 시간 치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렇지. 그 논리가 확장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한 5분 10분만 일찍 와서 9시에는 어쨌든 좀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네. 좀 화장실도 좀 참고 있다가 한 15분 됐을 때 약간 괜찮으면 그때 가는 것도 좀 좋다. 오히려 전 그렇다 싶으면. 그러니까 막 후배들한테 출근 막 그래서 30분 전에 나와 있어야 돼 이렇게 엄격하게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시군요. 네,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네. 좀 그렇게까지 빨리 나올 필요는 없다.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희 회사만 해도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런 거를 요구하는 팀장님은 전혀 아무도 없으신 것 같고 네.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오히려 뭐 회의도 9시로 바로 9시 회의를 안 잡고 9시 10분부터 하죠. 사람들 오는 시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문화가 좀 전개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눈치와 염치를 얘기했던 이유가 네. 뭔가 책 잡힐 일을 아침 시작부터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오는 게 네. 그리고 보다 보면 8시 58분, 59분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9시 네. 출근이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긴장도가 전 너무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엘리베이터 하나만 놓치면 그렇죠. 너무 아슬아슬한 삶이다. 너무 아슬아슬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거는 조금 그 본인을 위해서라도 9시부터를 떠나서 네. 모든 어떤 일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너무 박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 5분 한 10분 정도만 일찍 오는 게 세팅해 놓기에 좀 용이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논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견해는 되게 다양하게 갈리고 사실 이건 업종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조세프님 얘기하신 것처럼 회의를 많이 하는 업종이 있고 네, 그게 아니라 뭐 코딩하는 것처럼 정말 개인적으로 본인만 하는 그쵸, 업종이 그쵸.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들 중에 다 각자가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그 맥락이 전 더 흥미롭더라고요. 왜 왜 9시까지 그럴까요? 출근은 네. 뭐 지금만 생겨난 문화가 아닌데 네, 네. 왜 9시까지 출근에 대한 논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날까? 음. 그게 이제 저는 최근에 나오는 MZ 논쟁이랑 좀 이렇게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MZ 세대라는 거를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하면서 네. 얘네들의 그 MZ라고 하는 말도 안 되게 넓은 스케이프의 사람들을 지금 하나의 인격체로 그쵸, 그쵸. 빚어내고 있잖아요. 네. 억지로. M 세대는 80년대생도 있으니까 아니라고 치더라도 Z 세대들은 뭔가 엄청 당돌할 것 같고 절대 1초도 손에 안 볼 것 같고 네. 뭐 요새 에어팟 끼고 일하고 네. 다 이럴 것 같고 조세프님 에어팟 끼고 그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하는 거? 그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쪽 다 끼고 하는 거. 왜냐면 한쪽도 질문을 받으면 네.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을 해야 될 네.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한다. 근데 물론 뭐 강의를 들어야 한다거나 네. 혹은 뭔가 고객 관리 때문에 네. 껴야 되는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업무를 위해서 해야 되는 네네.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커뮤니케이션을 않다. 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네. 뭐 주기가 좀 있잖아요. 네. 몇 시간에 한 번씩 담배를 피우고 왔다 갔다를 한다. 네, 네, 네. 근데 뭐 그런 논쟁도 있더라고요. 뭐 이 사람들 이 몇 시간씩 몇 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계산하면 네. 한 짧게 잡아도 30분은 될 것 같다. 네, 네. 그러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 30분의 휴식 시간을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네. 담배를 안 피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별로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을 하는 시간 전체를 저는 네, 네. 이렇게 전체를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음. 담배를 혼자 나가서 피는 그 시간 동안의 밀도,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음. 결국은 시간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맞아요. 퍼포먼스로 일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나. 음. 그런데 퍼포먼스로 구분짓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회사 일은.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 퍼포먼스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손해 본다니까. 이거 너 더 쉬었니, 뭐 덜 쉬었니 네, 하다 네, 보면 이게 결국은 그 따지시는 분의 삶의 질을 침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논쟁을 많이 안 해야 된다는. 맞아. 너무 빡빡하게 하면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다. 모두가 손해 보고 그러면 어디 얼마나 당신의 결과물과 목적물이 나왔는지 체크해 볼까? 하기 시작하면 또 할 말 없어져요. 맞아요. 근데 그거 잘 피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해도 되지만 저는 만약에 그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시는 분이면 이미 섭섭지 않게 보상을 받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보상을 못 받고 계시다면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은 방법을 바꾸셔야지 다른 사람들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쟁들이 많아지는 그 맥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담배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에어팟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MZ 세대에 대한 지금 논의가 저는 과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세대 구분을 지어놓은 다음에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놓고 심지어 저희도 들어갑니다. MZ 안에. 그래놓고 얘네들은 이럴 거야. 특히 Z세대들은 1초도 손에 안 보려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해놓고 하는 건데 막상 현장에서 만나본 Z세대들은 제가 만났을 땐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손에 하나도 안 보고 9시 00분에 1초에 출근해서 뭐 18시 00분 00초에 뭐 카드 찍고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만나본 Z세대들은 별로 안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전 제가 6시에 딱 바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가 나가고 내가 나가지. 그치. Z세대들 중에서도 막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은 8시 20분에 자꾸 나오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나까지 비교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여러 가지 피로감들에 대한 호소도 많이 나와요. MZ 얘기 좀 고만 집어치워라. 맞지도 않고 무슨 뭐 도대체 누가 득을 보냐 이 논쟁으로 뭔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세대를 구분하는 거는 거의 틀린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 세대를 포괄하는 하나의 개념화 시키는 것 뿐이지 마치 그 교수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는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해를 사자성어 하나로 다 축약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할 수는 없죠. 일종의 그 세대가 어떤 특징인지 뭐 구분은 지어보고 뭐 포괄해 볼 수 있는 개념을 살펴보는 것 뿐이지 그게 각
각각의 개별적인 변수들에 네. 개인들에게 적용된다라고 이제 그걸 너무 쉽게 네. 이식하시는 작업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세대론으로 이렇게 뭐 구분짓는 거에 진짜 단 하나의 유효한 건 그냥 X세대인 것 같아요. X세대 정도는 뭔가 얘네는 뭔가 좀 달랐어. 뭐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고 저희가 지난번에 김영삼 대통령 얘기도 했지만 네. 막 그런 그 정도의 그 느낌이지 나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그냥 말 만들어내는 것 같고 책 팔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그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떤 트렌드 네. 키워드 같은 것 같아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다른 단어를 써줘야 되니까 그 단어를 조금 변용해서 네. 그 단어를 쓰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미 경험했었고 알고 있는 내용들.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이 네. 불과 30년의 세대를 갖고 그치. 크게 변한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눕고 싶으면 얘도 눕고 싶은 거고 네. 내가 잘하고 싶으면 얘도 잘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분짓지 않고 이해해보는 측면으로 바라보는 게 좀 우리부터라도 네, 좋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 주변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들릴 텐데 저희 관점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세대의 일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세대와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듣고 계신 젊은 분들도 네. 저희 너무 틀딱이나 꼰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갑자기 우리 방송에서 와, 좋구나 입에서 저 단어가 나올 줄은 몰랐다. 저희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네. 저희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수용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품어주세요. 네, 모쪼록 그런 마음 말씀드리면서 기체후 일양만강하십시오. 네. 저희 오늘 개인적으로는 첫 녹음이었는데, 그러니까 변경된 포맷으로 네. 첫 녹음이 이제 오늘 여기까지거든요.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조세프님? 사실 처음 녹음이지만 네. 지난번에 준비했었던 거랑 네. 뭐 크게 다른 그 퀄리티의 차이는 없었다. 그렇죠. 배치만 좀 바꾼 네. 거죠. 네. 녹음으로는 그렇게 느끼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또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네.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작품이나 네. 콘텐츠들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꼭 작품명이 아니어도 네네네. 예를 들어 뭐 연극이나 혹은 좋아요. 뭐 도서나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 책도 좋다. 해주시면 저희가 또 보고 네. 저희 주제랑 좀 어느 정도 맞춰서 좋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많이 주시고 어떤 의견이라도 네. 좋으니까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래요. 93년이나 2023년이나 네. 시대가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는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죠. 우리 살아서 서로 비슷하게 계속해서 얘기 많이 해요. 네. 다음 달에 만나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